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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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래입니다.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뭐야? 네,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새해 제 눈을 좀 확 잡아끈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보통 이제 쓸데없는 결심 많이 하죠. 아, 운동해야지. 아, 올해는 알차게 살아야지. 올해는 건강 관리해야지. 막 이렇게 새해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새해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싱겁게 먹으면 오래 살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듣죠. 달게 먹지 마라. 짜게 먹지 마라. 이렇게 우리 입이 즐거운 방식으로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면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류를 좀 줄인 지 꽤 됐습니다. 아,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말씀? 네. 네. 전 지금 먹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은 당이죠. 크림 라떼 드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아무튼 우선 저는 그 편의점에서 파는 과당 음료 그런 거? 먹은 지 1년이 더 넘은 것 같아요. 탄산음료 이런 거. 네,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보통 과일 음료라고 적혀 있는 것도 주스, 오렌지 주스 그렇죠. 이런 주스류 거? 이런 것도 당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블랙 커피가 아닌 그런 이제 지금 듣고 계신 지금 마시고 그렇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편의점에서 라떼 파는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안 먹은 지 꽤 됐고 그리고 뭔가 먹으라고 누군가 줬을 때 영양 성분표를 보고 당이 10%가 넘으면 전 안 먹었었어요. 와우. 네. 당이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나이가 들다 보면 주변인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당뇨가 생기는 친구들이 아, 진짜? 주변에? 네, 있어요. 아, 진짜요? 주변에는 없기는 한 하는데 명도 못 봤어. 기사로 많이 보긴 했어. 뭐 그쵸. 그러니까 2030 당뇨가 생긴다. 저는 실제로 케이스가 있었고 통풍으로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조금 이제 뭐 심혈관계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뭐 본인의 선택이죠. 식습관이든 유전적인 거든 이렇게 20대라 10대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많이 당을 줄이고 뭐 좀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줄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염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짜게 먹는 거. 근데 사실 짜게 먹고 싶어서 짜게 먹는 사람은 별로 없죠, 한국은. 그렇죠. 네, 내가 직접 요리를 할 때, 전 요리할 때 우선 간을 안 해요. 그래서 뭐 계란 후라이를 부쳐 먹는다 해도 전 간을 안 하고 소금을 안 친다. 네, 전혀 소금을 안 치고 와우. 제가 뭐 뭘 볶아서 먹든 뭐 볶음밥을 만들어 먹든 뭐 간단하게 뭘 만들어 먹을 때도 제가 소금을 넣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 간장 이런 것도 안 내요? 네, 간장도 잘 안 넣고 그냥 그 상태로 볶아서 먹는 편인데 진짜 너무 맛없을 것 같아. 먹다 보면 괜찮습니다. 그게 포인트죠. 먹다 보면 먹을만하다. 배고프면 맛있습니다. 꼭 배고파야 하고 꼭 먹다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내가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뭐 하루에 한 끼 혹은 하루에 한 끼 많은 편이지. 뭐 며칠에 한 끼 정도 그렇게 먹었다고 해도 나가서 그지 외식하면 뼈해장국 한 번 먹으면 거의 며칠치 그냥 염분을 섭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저의 고민을 덜어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님들이 10년 정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제학술지인 프런티어스 인 뉴트리션에 게재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연구냐?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권고량을 초과해도 실제 사망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우리 신체는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 수분의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이제 몸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투압이라는 거는 좀 농도가 짙은 곳과 농도가 낮은 곳에서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을 이용해서 이런 삼투압 조절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삼투압 현상에 장애가 발생하겠죠. 온몸이 짜지니까.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가 지금까지의 통념이었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일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제한하고 있었죠. 뭐 제한한다기보다는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00mg 이하로 먹어라.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대부분 음식들 영양성분표 뒤집어서 보면 60-70%는 기본이고요. 그렇죠. 라면의 일부 라면들은 100%를 넘는 라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먹으면 하루치를 초과하는 거죠. 한 끼를 먹으면.
그래서 이번 연구는 성인 14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10년 정도 관찰을 한 거예요. 추적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5,436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네. 이 사망자 중 985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평균 식습관으로 나트륨 섭취량을 알아보면 이 나트륨 섭취와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거에 인과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본 겁니다. 뭐 교수님들이니까 저보다 더 똑똑한 방식으로 열심히 알아보았더니 나트륨은 연관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나트륨을 많이 먹던지 적게 먹던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거에는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WHO에서 권고하는 기존의 통념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오히려 다른 결과가 나온 게 아까 앞에서 삼투압을 조절할 때 필요한 게 나트륨과 칼륨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칼륨이 관계가 너무 강하게 나왔어요. 칼륨의 섭취량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칼륨 섭취를 안 할수록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바나나 많이 먹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섭취량이 많은 그룹과 적은 그룹을 이렇게 차이를 내보니까 섭취량이 많은 그룹의 전체 사망률은 21%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섭취량이 많은 그룹과 적은 그룹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차이는 32%나 났어요. 칼륨은 어떤 방식으로든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거죠.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통념이었는데 이게 인종이나 지역 혹은 국가별로 나트륨을 섭취하는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사실 대한민국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입에다가 소금을 때려 넣는 게 아니고 보통은 장류에서 많이 오죠. 그렇죠. 간장, 뭐 쌈장 이런 식으로 고추장 이 다 사실은 어떻게 발효했냐의 차이지 소금 때려 넣고 발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오는 건데 다른 나라처럼 진짜 소금 간을 많이 해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 검사가 한 건 14만 얼마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데요? 전부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거 연구 자체가 한국인 연구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걸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나트륨보다는 칼륨 섭취 부족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인의 칼륨 섭취가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를 알아보면 권장량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해요. 똑같이 나트륨 2000mg 정도 먹어라 얘기하는 것처럼 칼륨도 WHO에서 이만큼은 먹어라. 그러니까 이만큼은 먹어라? 좀 어투가 다르긴 한데 이만큼 정도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한국인은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먹는다는 거죠. 오케이. 나트륨은 항상 오버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칼륨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좋다.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앤서니 말씀하신 바나나를 포함해서 고구마, 감자, 시금치, 오렌지, 당근, 키위, 아보카도처럼 이제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전곡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당을 좀 피하고, 그러니까 좀 달달한 걸 좀 입에서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트륨도 좀 피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라고 했지만, 그렇게 나트륨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심혈관 질환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진 않는다. 한국인에 한해서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는 한편. 이게 사망률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유병률이랑 사망률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사망을 안 한다 뿐이지 고생하고 있다로 보면은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결과는 없나요? 제가 이걸 뭐 직접 다 본 거 아니어서 뭐 다른 연구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사망률과 유병률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병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면서 먹는 게 좋다. 그게 무슨 협회도 있지 않아요? 뭐 사단법인 싱겁게 먹기 연구회? 이런 거 있어요. 뭐 유퀴즈에 나온 분인데 있더라고요. 실제로 혈압 높으신 분들은 의사들이 그런 음식 먹지 말라 하잖아요. 맞아요. 마라탕이랑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짜게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아직은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률과는 연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유병장수하는 시대에서 아프게 오래 사는 것보단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줄이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